오늘부터는요, 요즘 민주주의가 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정말 민본주의, 그러니까 백성이 근본되는 그 사회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지, 조선의 역사를 좀 통해서 한 시간씩 가끔씩 좀 하나 좀 지켜보는 그런 순간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주제가 흥미로울 것이고요. 역사가 좀 귀찮고 어려운 사람들은 좀 흥미롭지 않을 텐데, 어쨌든 뭐 사람 사는 세상에 민본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민본주의가 결국 민주주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의 나라에 대해서 민본주의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귀족 중심의 나라였죠. 불교 중심의 나라였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패치하고 이제 백성이 근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래서 불교를 없애고 숭유 억불 정책을 쓴 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 아닙니까? 조선을 건국할 때 그래 이제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걸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진정으로 백성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핀 것이 바로 이제 정도전과 이성계가 주장했던 조선 개국이라는 그런 창업 이념이었죠. 근데 정도전의 핵심 철학은요, 재상주의였습니다. 임금은 때로 포악하기도 하고요, 어리석기도 하니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상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나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처럼 이원 집정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이원 집정제를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까 때로는 좋지 않은 대통령들이 나와서 나라를 혼란시키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정동영이 그래서 재상정치를 주창한 거 아닙니까? 재상정치를 주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 재상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것이, 재상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관료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은 관료들을 뽑기 위해서 과거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거제도 있습니다. 나라를 그래요, 좋은 인재를 뽑아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 좋은 인재를 뽑는 방법이 상당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과거제도는 10세기 중반에요, 고려 광종 때 중국 후주의 쌍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한 사람한테서 과거 제도를 도입해서 조선의 인재 선발에 이제 등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 제도는요, 동양에서 중국과 한국에서만 시행하는 특수 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양반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합격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뭐 하여튼 조선 중반까지는요, 그런 대로 과거제도가 잘 운영이 됐어요. 근데 후기에 들어오면서 이 과거제도가 완전히 좀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문벌가의 자식이 아니면요, 과거에 아예 시험을 볼 수가 없었죠. 그 조정에 권력을 쥔 당패에 속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급제를 할 수가 없죠. 급제를 해야 이제 좋은 벼슬 자리에 나갈 수 있었는데, 급제를 하지 못하면 과거 시험을 보나 마나 좀 끝장나는 거죠. 그 후기에 들으면서 또 매관매직이 유명하고요, 막 대리 시험 제도도 많이 시행되는 바람에요, 실제로 인재를 뽑겠다는 과거 제도는 유명무실해졌었죠. 또 이성계는 본인이 함경도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서북 사람들을 유난히 차별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안도 함경도 출신들이요, 조선 개국이 300년 동안 중요 요직에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양의 사대부들조차도요, 그 평양하고 함경도 출신들하고 결혼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외면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사대부 때는 경기도, 충청도, 뭐 전라도, 경상도 등 지금의 이남 지역, 남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이제 관리들이 등용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선조 때
전라도에서 난을 일으키는 바람에요. 전라도 사람들이 배제된 것이죠. 영주 때는 2인자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또 경상도 사람들이 배제돼 버렸지.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도, 충청도 그리고 한양에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다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지역적인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이제 선조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우주를 거쳐서 서북지방으로, 평양을 거쳐서 우주로 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서북지방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차별을 받았는데 누가 임금이 온다고 누가 환영을 해줬겠어요. 그래서 막 돌을 던지고 왕자 둘을 잡아가지고 막 일본에 팔아넘기는 일을, 그 사람들이 성정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차별을 받으니까 억하심정이 생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병자호란이, 청나라가 쳐들은 병자호란 때도요, 그게 바로 북쪽을 통해서 계속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계속 그 사람들이 밀고 내려왔던 이유가 뭐예요? 서북 사람들을, 평양 함경도 사람들을 인지에 등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말로 니네들이 우리나라를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나라에서 충성할 필요가 없느냐,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막 병자호란 때도 겨우 닷새 만에, 5일 만에 무슨 요즘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닌데 5일 만에 한양까지 도착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서북 사람들은 스스로 조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금법을 어기기도 하고요, 여진과 연합해서 관군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국경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해서 말썽을 부리는 등 조선을 배반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들이 성정이 나쁘고 뭔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자기를 차별을 하니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한 과거 제도가요, 결국에는 이너서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도전이 말한 제3정치, 이상적인 그 제3정치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3정치가 이루어지면 민본정치가 실현될 거라고 정도전은 예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왕권 강화라는 미명하에 정도전도 결국 이방원한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거 또 준비된 것도 아니죠. 과거에 급제하려면요, 최소한 20년, 30년 동안 논어, 맹자, 뭐 사서, 삼경 줄줄줄 외워야 되고요. 20, 30년 동안 만약에 걸렸어요. 그런데 20, 30년 동안 아무 자기도 일도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 집에 좀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돈 없는 사람들, 평민들은 사실은 과거 집제 기회를 준다고 해도 먹고 살기 바빠서 과거 시험을 볼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뭐 서자니, 서린이, 뭐 개간 여자의 손은 안 되고요, 영모를 범죄한 사람은 또 안 되고요, 뭐 삼족을 멸하니, 구족을 멸하니,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요, 유능한 인재가 등용되기는 되게 어렵었고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죠. 정도전은 임금 제왕 정치를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왕위를 계승하다 보면요, 뭐 괜찮은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 유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나쁘게 표현하면 왕의 품질이 좀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상들이 그 왕권을 견제하면서 이루어나간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조선 27대 왕 중 전기의 절반인 14대 왕 가운데서 13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왕의 인물은요, 문종, 단종, 애종, 연산군 등 4명이 고작. 게다가 문종과 애종은 일찍 죽어버렸고요, 단종과 연산군은, 단종은 또 폐위됐고 연산군도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부터 14대 1까지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왕이 없었다는 얘기죠.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도전의 의사에 따라서 사대부들이, 재상들이, 양반들이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권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돼 가지고요, 양반들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양반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불친처사라고 해서 자기 밭에 난 잡초도
한 포기도 뽑아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꼭 사람을 불러서 자기 밭에 난 풀도 사람을 불러서 뽑아야 되는 게 양반들이었었지. 또 절기 비사라고 해서요, 농업, 상업, 공업 등의 천한 일을 하면 절대 안 됐습니다. 수모 집전도 있었는데 양반 손으로 직접 돌을 만들거나 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불문 비가도 있었는데요, 하루 세 끼 먹는 쌀값도 스스로 돈을 물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게 바로 양반이었어요. 그러니 노노할 맹자를 해가지고 과거급제 한들 세상 무정 돌아가는 거 알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과거에 급제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그게 오로지 출세된 고속도로니까 주구장창 글리기에 매달려 있고요. 세상의 학문과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학문에 매달려 썼던 것이죠. 그리고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달고 오묘합니까? 그러니까 한번 잡으면 그냥 놓지 않으려고 서로 패거를 이루어서 물고 뜯고 하다가 보니까 백성들이 무슨 안중에 있었겠어요. 조선이 건국하면서 이제 내세운 공약 중 하나가요, 개미수전이라고요. 백성의 숫자를 따라서 땅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꿈 같은 얘기입니까, 사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이성계를 비롯한 조선의 급진개혁들을 백성들이 쌍수를 두고 환영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조선이 개국되니까요, 백성들이 설 자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다 양반들이 자기들이 처음에는 뭐 백성들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이 이제 관료화되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철저하게 백성들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계 유례없는 뭐 지역차별, 신분계급, 기근 질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죽어갔던 것이 바로 조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뭐 조선의 민본 정치가 있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조선 600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렇기 때문에 만들었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그 배경 자체가 민본주의 좋죠. 이념이란 개념은 좋죠.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이루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본주의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가진 사람들도 많이 양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지식인들이 자기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본주의가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게 바로 조선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이죠.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민본주의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